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39번,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문제 39번을 해설하겠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줄여서 그냥 특경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답은 1번입니다. 답 1번 적어 놓으시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자, 보시면, 특경법 제3조, 특정 재산 범죄의 가중처벌의 대상 범죄인 특정 범죄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공갈, 특수공갈 및 그 상습범, 그 다음에 횡령과 배임, 그죠? 횡령 배임과 업무상 횡령 배임 및 그 미수범으로 제한된다 했는데 제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그라미 1번에 관련돼 갖고 상당하게 저한테 많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메일에 보니까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39번이 정답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 뭐 틀린 문제 오류 아니냐 했는데 오류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은, 일단 특경법에서는 이 지금 미수에 대한 명문 규정은 명백하게 없습니다. 예, 별도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미수범으로 제한된다 했는데 미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은 그 기본 범죄가 미수범 처벌 대상이라면 그 미수에 특경법이 적용돼서 가중 처벌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뉘앙스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명백하게 대놓고, 그죠, 미수범 처벌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은 그 기본 범죄가 미수 처벌 대상이면은 그 미수에 특경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 처벌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꼭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명문 규정은 따로 별도로 명문 규정은 따로 두고, 미수범에 대한 것은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어쩐다 바로 기본 범죄가 미수 처벌 대상이라면은 그 미수에 특경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형법 제 347조 사기죄 같은 경우에 미수로 처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30조에 지금 미수 규정, 처벌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보면은 만약에 그 사기친 금액이 50억 이상의 그 사기 미수범이라면은 특경법 제 3조 1항에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되셨죠? 예. 자, 그러면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도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으로 한번 가볼게,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더럽게 기네요. 그죠? 자, 이렇게 봅시다. 읽어볼게요.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특경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죠?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 관련된 문항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등기가 격려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 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 채권액, 그리고 압류에 걸린 청구 금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 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 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그죠? 그것을 빼고 실제 교환 가치를 어쩐다?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라. 그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한번 가보자고. 3번. 자, 3번에 읽어볼게요.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양형 요소가 아니라 특경법 제3조 위반의 구속요건으로서, 그죠?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거는 전부 다 뭐로 봐야 돼? 엄격한 증명이죠? 그죠? 범죄가 되고 말고에 대한, 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말고에 대한 바로 그런 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요건 요소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엄격한 증명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으로 한번 가보자고. 4번으로 한번 봅시다. 4번. 좀 내려볼게. 4번과 이제 5번, 4, 5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놓을까? 예. 4번 봅시다.
형법상 친족 상도례의 규정은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경법 제3조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예, 뭐 너무 쉽죠,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친족 상도례도 그 특별법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특경법 제7조 알선수재의 알선이라 함은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 행위에 해당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당한 직무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그렇죠. 그래서 꼭 부당한 직무 행위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직무 행위라고 하더라도 역시 그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거야, 또. 뭐 정당한 직무행위인데 이거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바로 특경법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수재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선 의뢰인이 먼저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 행위자가 미리 물색, 협상한 거래를 제안받고 그 대가의 지급을 수락하는 방식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가장 핵심되는 이 부분은 정당한 직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는 거하고, 꼭 그리고 알선 의뢰인이 먼저 능동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 죄는 성립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번으로 하시는데, 그 1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지금 특경법 제3조에서는 지금 미수처벌 규정을 갖다가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하지만 기본 범죄가 미수범 처벌 대상이라면은, 형법에서 미수범 처벌 대상이라면은 그 미수의 특경법이 적용돼 갖고 가중 처벌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범을 제한된다, 요 말이 틀렸어요. 되셨나요? 예, 정답은 1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문제 오류 없습니다. 39번은.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